비관세 수입 장벽, 비관세 수출 촉진 수단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수량 할당은 재화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킨다. 하지만 세계 가격은 하락한다. 여기 적혀 있는 선지들을 모조리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건 너무 길어지죠. 우리가 이제 교재의 그래프들을 떠올리시면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수량 할당이건 두 번째 수출 자율 규제건 재화의 국내 가격은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공급되던 수량보다 더 적게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수입량을 줄이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면 가능한 공급의 개수가 감소하면서 국내 가격의 상승이 일단은 둘 다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계 가격은 하락한다. 수량 할당은 본국이 세계 시장에서 수요의 의지를 낮추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따라서 세계 가격이 떨어지게 되지만 수출 자율 규제의 경우는 세계 가격이 공급자가 덜 보내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계 가격이 상승하는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터가 좋죠. 수량 할당 쿼터가 세계 가격은 떨어지는데 국내 가격은 오르니까 국내에 누군가는 그만큼 차익을 누리게 되고, 이제 수출 자율 규제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별로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덜 받아도 되는데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량 할당은 수입국의 이득이 있고요. 수출 자율 규제는 이건 수입국의 이득이 있는 것이고, 수출 자율 규제는 수출국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3번 수량 할당 수출 자율 규제 두 경우 모두 국내의 생산자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도메스틱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좋아요. 생산자에게는 음, 잘못 말씀드렸다. 국내 생산자들에게는 유리한 거죠.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불리하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순간 잘못 봤고요. 예, 맞는 선지가 됩니다. 4번 2017년 보험계리사에 나왔던 선지인데요. 수출 보조금의 경우 국내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이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지고 우리가 직관적인 판단도 충분히 되는데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내의 생산자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 팔 때마다 수출을 하면 더 벌 수 있으니 국내의 생산자 잉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5번 수출 보조금 지급 시 해당 재화가 국내로의 수입이 허용되어 있고 수송비 등 아무런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소비자 잉여는 적어도 허락하진 않는다. 이 역시 교재의 그래프 이제 네 가지 경우에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데 소국이에요. 소국. 소국이라면 이 세계 시장에서 그려드리고 있네요. 뭐 그릴까요?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 버리게 되면 어차피 인터내셔널 가격을 바꿀 수는 없으니 국내 생산자들이 이렇게 더 이제 많은 돈을 수출 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PI 플러스 S만큼 그래요. 그래서 생산자들은 무조건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기존에는 이만큼 수요를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국내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수입이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된다면 그냥 너네 거 안 쓸래, 해외에서 수입해다 쓸래, 이만큼 전량 수입을 하면서 원래의 효용을 보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대국의 경우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여기가 인터내셔널 가격이었는데 그 공급을 보조금으로 늘리면 세계 가격이 떨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고려한 만큼 이제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은 늘어나는 거예요. 세계 가격이 떨어지지만 세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보조금을 고려한 만큼 더 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급자들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S재료에서 S1으로 공급량을 늘리면 되고, 소비자들은 자, 이만큼 수요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수입이 만약에 허용되어 있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이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수입이 허용될 때는 저렴해진 세계 가격으로 수입해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 잉여는 적어도 하락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케이스별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케이스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죠. 6번, 수입국이 수출 보조금으로 인해 국내로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상계 관세라는 건 카운터 베일링 관세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관세를 때렸으니 나도 관세 때려야지. 이걸 우리는 보복 관세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수출 보조금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가격을 떨궜을 때 이거를 다시 상계시키는 관세를 우리는 그야말로 상계 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상계 관세를 부과하냐면, 들어와서 싸게 판매를 해주는 건 좋은데 혹시 경쟁국들 다 몰아내고 나중에 독점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 적대적으로 수출 보조금을 주는 것 같아를 막기 위해서 상계 관세를 때릴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